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폭력적이고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심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봄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2명의 여성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발견이었고 마지막은 공포였습니다. 가해자는 단 1명. 전과자, 한 가정의 가장, 보석 중이던 피의자, 그리고 연쇄살인범. 오늘 사건 기록은 한 개인의 잔혹함을 넘어 그를 막지 못했던 사회와 제도의 실패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를 막지 못했던 사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신종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주변에서는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최신종은 어릴 때 씨름 선수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그 후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2015년 슈퍼마켓에서 절도 및 처벌 이력. 이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일상생활과 사업 배달업을 병행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를 포함한 여러 범죄 이력이 있었고 교도소를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늘 그렇게 묻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은 남아도 기억은 흐려집니다. 그는 어릴 적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몸과 몸이 부딪히던 시절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쓰러질 때 느끼는 쾌감은 그에게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자 남은 것은 힘만 센 갈 곳 없는 청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의 범죄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처벌을 받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부인해야 하는지,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를. 출소 후 그는 달라진 척했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사회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 2020년 4월 14일 최신종은 지인인 34세 여성 A씨를 유인해 금팔찌와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임실군 섬진 강변에 유기했습니다. 한 여성이 최신종과 만납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 그녀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평범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한 만남.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마지막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녀의 실종 수사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연쇄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북 임실 인근 강변. 사람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종된 여성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타살. 경찰은 강도 살인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망 직전 현금이 인출된 기록. ATM CCTV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동선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여성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살인. 2020년 4월 18일 19일. 두 번째는 더 빨랐고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흐름.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는 성공을 반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9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 후 완주군 과수원 근처에 버림으로써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약속, 이동, 연락 두절. 모든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의도된 반복 범죄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계획적이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한 인물에게 수렴합니다. 최신종. 그는 두 피해자 모두와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성과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최신종이 채팅 앱을 통해 많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확보하고 최대 44명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확인했으며 일부는 소재 불명이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2020년 5월 경찰은 최신종을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된 날 그는 조용히 경찰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았다. 조사실에서 그는 손을 저으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계속 쌓입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계산 중이었습니다. 동선, 통신 기록, 금융 자료, 목격 정보.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입을 엽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합니다. 전북 지역 최초의 결정이었습니다. 사회는 갈라졌습니다. 알 권리인가 인권 침해인가? 법정에선 최신종. 검찰은 계획성, 반복성, 잔혹성을 강조합니다. 피해자 유족은 침묵 속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재판부는 말합니다.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 회복 가능성 없음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찰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예방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신상 공개 적용 범위 및 논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최신종의 범행 동기 분석. 최신종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결과와 재판부 판단을 종합하면 그의 범행 동기는 하나가 아닌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드러납니다. 가장 표면적인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최신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현금과 금융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직전 현금 인출 ATM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뒷모습. 범행 후 생활비 채무 해결에 사용된 정황. 재판부 역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돈은 범행의 시작 버튼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최신종은 과거부터 여성 대상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 거절이나 저항을 도전 모욕으로 받아들임. 통제되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해결. 전문가들은 이를 강한 소유 욕구 플러스 통제 욕구로 분석합니다. 그는 관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원했습니다. 이중적 삶과 분노의 축적. 겉으로 그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고 성실한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강한 열등감과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 실패한 과거, 반복된 범죄와 사회적 낙인, 경제적 불안과 자존감 붕괴. 그는 사회에 적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그 분노가 가장 약한 대상에게 향한 결과였습니다. 범죄 학습과 처벌 회피 인식. 최신종은 이미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초기 전면 부인.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증거 제시 전까지 침묵. 이는 우발 범죄자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유형입니다. 그는 범죄를 충동이 아니라 계산으로 저질렀습니다. 연쇄 범행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 첫 범행 이후 그는 즉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이 두 번째 범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받지 않았다는 경험은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 효과를 준다. 최신종은 첫 범행 이후 나는 들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신종은 통상적인 우발 범죄가 아닌 랜덤 채팅 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려 했다는 점, 과거 전과가 있었음에도 범죄 제재와 사회복귀 사이의 법적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기록되는 두 명의 여성. 그들의 일상은 그날에서 멈췄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사건 기록이었습니다.